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무 도중 발생한 3명의 도로보수원 사상 사고와 관련해 충청북도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이례적으로 행정부지사가 직접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충북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최근 본격화된 진천 음성 통합 제안에 대해 조병옥 음성군수가 선을 그었습니다. 독자적 시승격을 위한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KTX 세종역 신설론에 힘을 싣고 나섰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무대응 전략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청주시청사 철거 찬반 논쟁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충청북도가 반대하는 KTX 세종역 신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재추진 이후 정치권에서 공개 지지 발언이 나온 건 처음인데 정부를 믿는다며 무대응을 고수하고 있는 충북도의 전략에 수정이 필요한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끝까지 KTX 세종역 신설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 여당 원내대표에 이어 이번엔 5년 뒤 세종시장이 들어서면 세종역을 자주 이용하게 될 국회의원들이 대상이었습니다. KTX 세종역 설치를 조속히 결정함으로써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이후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뒷받침하고 대통령 제1집무실 건립에 따른 인구 이동과 충청북도와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민감한 사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세종시 국감장에서 행정수도에 역사가 없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편들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오송역을 통해 세종에 와보면 너무 불편하다며 국토부는 찬성하는데 충북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세종 주민뿐만 아니라 대전 유성구에서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평택 오송 2복선화로 열차가 늘면 오송역 수요 감소도 크지 않다며 교차 정차라는 해법까지 제시했습니다. 지금 신경주와 통도사역처럼 교차 정차를 할 수 있으면은 오히려 운전 시간이 7분가량 증가된다는 것은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고. 행안위원장인 이채익 의원도 세종시의 추진 논리를 그대로 언급하며 불필요한 이동 대기 시간으로 사회 경제적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도 세종역 신설이 지연된 이유가 뭐냐고 되물었습니다. 충북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정치력을 발휘해보라고 세종시장을 독려하며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줬습니다. 반발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대한 좀 정치력을 발휘해서 꼭 그 KTX 세종역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회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테니까. 같은 당 의원들의 응원을 받은 세종시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출신 야당 의원이 과거 사전 타당성 조사 등을 근거로 경제성이 없고 기술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데다 충청권 광역철도와의 중복 문제를 조목조목 따졌지만 중부권 이 메가시티 구상이 보다 구체화될 텐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균형 발전에 대한 상실감도 이웃 형제로서 좀 고려도 해야 되고. 상황이 변했고 큰 틀에서 봐야 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다소 미흡해서 추진이 안 됐지만 여건이 이렇게 크게 변화한 만큼 국가적 큰 틀에서 국가 계획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저의 방침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충북도는 최근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다시 얻었다며 무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송역 탄생 과정이 그랬듯 정치적 고려가 타당성을 압도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집권 여당 의원들의 공개 지지는 충청북도에 큰 부담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최근 청주에서 공무 도중 발생한 도로보수원 사상 사고와 관련해 충청북도가 충북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됐습니다. 이례적으로 부지사가 직접 나서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청주의 한 차선 도색 작업 현장. 공무 중이던 충북도청 소속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안전 고가를 걷던 이들 차량을 뒤에서 5톤 화물차가 덮쳤습니다. 지침대로라면 이런 사고에 대비해 별도의 차량이 뒤를 막아줘야 했지만 이들을 보호할 차량은 없었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작업 보호 차량은 앞서 도색 작업 중인 다른 차량을 뒤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차량을 멈춘 채 작업하라는 게 원칙이라는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분은 피하셔가지고 사고 화를 면했는데 나머지 2분은 이제 사고 차량에 이제 피해를 입으신 거죠. 운전자는 깜빡 졸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고 이틀 만에 충청북도가 이례적으로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직접 공식 브리핑을 자청해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 보험 지급과 순직 처리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뉴얼에 허점은 없는지 따져 재정비하고 작업 보호 차량을 추가 투입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습니다. 충청북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김영환 지사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험한 작업은 민간으로 넘긴다는 방안도 재발 방지 대책에 포함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논란도 예상됩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은 민간으로 위탁하는 등 도로보수원이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충청북도의 중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경찰은 사고를 낸 40대 화물차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충북 도내 지자체가 중처법 적용 대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충북 혁신도시를 양분한 진천군과 음성군을 아예 통합하자는 제안이 최근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는데 조병옥 음성군수가 독자적 시승격을 위한 민선 8기 공약을 발표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충북 중부권의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 잡은 충북 혁신도시. 절반은 진천, 반대쪽 절반은 음성 땅입니다. 제각각 조례와 행정 서비스에 따른 주민 혼란, 각 지자체의 중복 투자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이럴 거면 아예 두 자치단체를 통합하자는 제안이 민간에서 본격화됐습니다. 2011년 당시 이필용 음성군수의 제안으로 시작된 두 지역 통합 논의가 주민 여론조사로 무산된 지 11년 만입니다.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진천군과 음성군이 중복 투자 운영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 및 예산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도 긍정적이라는 이 통합 논의에 조병옥 음성군수가 선을 그었습니다. 혁신도시 이원화 문제는 공동사무처리 기구를 통해 해결하면 그만이라며 통합의 필요성에 말을 아꼈습니다. 독자적인 시승격에 자신감을 내비치며 2만 4천 세대 물량의 공동주택 공급 등 인프라 확장을 골자로 한 민선 8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2만 이상이 되는 2개 읍을 만들고 그리고 전체 인구를 15만으로 해서 시를 습격시키는 전략입니다. 현재는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급증하는 진천군도 자체적인 시 승격이 가능하다며 통합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관련 없이 저희는 진천읍을 5만 이상 만들어갖고 시 승격을 시킬 수 있도록 로드맵을 작성을 했습니다. 2026년 정도면 시 승격 요건은 맞춰질 것 같고요. 지난달 기준 음성군 인구는 9만 2천 명, 진천군 인구는 8만 5천 명으로 두 지역 통합 인구는 거의 20만 명, 곧바로 시 승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 문제가 다시 청주시의회 도마에 올랐습니다. 본관 철거와 청주병원 부지 편입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는데요. 오늘 열린 시정질문에서 이범석 청주시장과 의원들 간의 설전이 오갔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마주한 이범석 청주시장과 야당 시의원. 시청 본관 철거를 놓고 정면 충돌합니다. 신청사 건립사업의 핵심이 본관 문제입니다. 철거 문제예요. 본관 존치를 특위에서 인정해갖고 본관 존치를 결정해서 설계를 완료한 것까지도 그 과정은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존치할 문화재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관 건물의 문화재적 가치를 이제라도 전문가 검증을 통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몇 달 사이 청주시 구청사를 바라보는 청주시의 입장이 180도 달라졌기 때문에 문화재청은 당혹스러우고 있다고 말을 하며 전문가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청주시 본관도 사실 존치 검증을 하는 자체도 사실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수야 30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20-30년밖에 쓰지 못하고 또 철거해야 되는 상황. 청주병원의 강제 집행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10년 전 청주시청사 부지로 강제 편입됐지만 이전할 비용이 없어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충분한 대화도 없이 법적 강제력만 앞세웠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결과를 무시하고 하지는 않았는가. 강제 집행이라는 단어가 1500년 역사고도 청주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시장의 불통행정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날선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전임 시장의 시민 의견 수렴을 부족하고 자신의 그보다 더 일방적인 불통행정의 시정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반면 여당 시의원은 전임 시장도 본관 건물의 문화재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하루빨리 본관 건물을 즉각 철거하라고 이 시장을 엄호했습니다. 이런 논쟁 있는 자체가 문화재적 가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본관은 철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청주시의회 시정 질의는 모두 마쳤지만 청주시 신청사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창규 제천시장은 상대 후보인 이상천 전임시장이 공공의료 확충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관련 비공개 공문서를 선거 직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이를 선거법상 허위 사실이라며 이 전 시장 측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소시효 40일가량을 앞두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 닷새 전 김창규 당시 제천시장 후보는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설립 계획을 묻는 보건복지부 수요조사에서 제천시가 충청북도에 의견 없음으로 회신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상천 후보의 몰상식한 결정으로 인해 귀중한 제천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은 또다시 후위를 지켜야 되는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걷어찬 공공병원, 공공의료를 반드시 되찾아오겠다는 문자 메시지도 발송됐습니다. 제천시장 선거의 주요 이슈였던 이른바 이상천 전 제천시장의 공공의료 포기 주장입니다. 이 전 시장 측은 이 주장이 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의 허위 사실이고 비공개 공문서 유출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며 김창규 당시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40일을 앞두고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상천 전 제천시장은 편파적 수사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반성하지 않고 또 공권력에서 이것을 편파적으로 눈 감아주려는 행태에 대해서는 제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저는 저항하겠다. 그러면서 충청북도가 공공의료원 건립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통보해 그런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공공의료를 포기한 적이 없었는데도 김창규 현 시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상천 제천시장의 공공의료 확충 노력을 아는 바 없다며 고의가 아닌 공익적 목적의 주장이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경찰이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이 공식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된 건 없고요.
그 명지병원에서 있었던 그러한 행위들은 명지병원이 자체적으로 거기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만 이 전 시장은 이 발언 또한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선거법과 상관없이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비공개 공문서 입수 경위에 대해 경찰에서 김창규 시장은 엄태영 의원실을 통해 받았다고 진술했고 엄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정식 절차를 통해 확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삼국시대 이전 충주 지역의 역사를 탐구하는 학술 세미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충주문화원 충주학연구소가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교수진과 학예연구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호암동에서 발견된 청동기 유적과 무덤 형식 등을 토대로 삼국 이전에 형성된 정치 지배 세력의 실체를 논의했습니다. 충주학연구소는 지난 2020년 제정된 충주시 향토학 진흥지원 조례에 따라 충주의 역사를 탐구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입니다. 충북에 처음 설립된 1년 과정의 위탁대안학교, 목도나루학교가 첫 신입생을 받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남녀 구분 없이 전교생 24명을 내년 3월에 개교할 목도나루학교의 첫 신입생으로 모집하기로 하고 다음 달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원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목도나루학교는 고교 입학 첫 해 1년 동안 진로 탐색과 자아 성찰 등의 시간을 주는 충북 최초의 공립 위탁 대안학교입니다. 충북도 내 고교 지원자가 목도나루학교를 동시 지원하면 목도나루학교에서 1학년을 마친 뒤 원적 학교에 2학년으로 복귀하는 학력 인정 학교입니다. 단양의 옛 철도 터널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중앙선 복선 전철화로 열차가 다니지 않는 단양역과 심곡 폐터널 구간을 개발하기로 하고 동부건설 컨소시엄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1.7km의 이 구간에는 체험형 관광, 레저시설인 트램과 미디어 아트 터널이 조성되고 터널 종점부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로컬 마켓이 마련됩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단성역에서 중령역 8.2km 구간의 관광 자원화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개발 확장으로 훼손된 청주 우암산의 생태 환경이 복원됩니다. 청주시는 산발적 개발과 경작 등으로 산림 등 생태 환경이 훼손된 청원구 율량동 일대 우암산 자락을 중심으로 산림과 생태 환경 복원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63억 원을 투입해 멸종위기종 서식처와 생태습지, 생태학습장 등을 갖춘 자연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앞서 청주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하늘 다람쥐를 비롯한 우암산 멸종위기종들의 서식 실태를 처음 조사했습니다. 10월 셋째 주 들어 청주 지역 아파트의 전세 가격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10월 17일 기준 청주시 방서동과 금천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당구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전주보다 0.55%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창읍과 우암동 등 청주시 청원구도 0.38% 하락했습니다. 청주시의 전세 가격 하락으로 충북의 전세 가격도 전주 마이너스 0.15에서 마이너스 0.26%로 낙폭이 커졌습니다. 청주 북이면 손병희 생가에 무궁화 동산이 조성됩니다. 청주시는 산림청 지원을 받아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하나로 3.1운동을 주도했던 손병희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청원구 북이면 생가 내부에 5,000제곱미터 규모의 무궁화 동산을 조성합니다. 앞서 청주시는 북이면 생가에서 청주 도심으로 향하는 도로를 손병희 선생의 호인 의암로로 명명하고 일대 1.5km 구간에 무궁화 2,000본을 심은 무궁화길을 조성했습니다. 충북 남부 3군의 기업 지원과 신산업 발굴을 담당할 남부권 혁신지원센터가 내년 1월 문을 엽니다. 충청북도와 보은, 옥천, 영동군이 2027년까지 매년 5억 원을 출연할 이 센터에는 충북 테크노파크와 충북연구원, 유원대 등이 참여해 기술혁신 지원과 국책사업 공모 대응 등의 업무를 추진합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